자, 저희가 뭐랄까요. 양질 변호사가 저희 첫 방송 때부터 저하고 굉장히 많은 티키타카를 해서 제가 없을 때 방송도 진행하시잖아요. 예. 그렇게 가까워지면서 저희가 점점점 푸대접을 하고 홀대하면서 잠깐 나오는 건데 전화가 아니다. 직접 나와라. 막 5분이면 끝날 것을. 그런 거였어요? 네. 그걸 왜 불렀어요? 자, 5분이면 끝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어서 저희가 이 사이버 사령부 중요한 분이 밖에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네,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 네. 국방위 간사분이 나오셨기 때문에 네. 변호사 따위는 네. 자, 오늘 뭡니까? 알았어. 빨리 시간도 짧은데 그러게 빨리 제목도 읽을까요? 제가 질문도 제가 다 읽으세요. 뭡니까? 오늘 이제 오늘 무슨 이명박 정권을 향해서 네. 이제 어제 박원순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방송인 김미아 씨 이런 분들의 고소가 잇따랐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가만히 있기 힘들죠 사실. 그렇죠. 사실 본인의 이게 말한 이제 얘기가. 짐작만 하는 것과 추정, 짐작, 그리고 그렇게 생각만 하는 것과 문서가 튀어나오는 순간 느끼는 감정은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이제 그분들이 검찰에 들어가서 봤더니 자기네들을 어떻게 탄압을 해라라고 국정원만이 만들어낸 문건을 봤다는 거죠. 눈으로. 자기가 그대로 당했고. 그렇죠. 겪은 일이 그러려니 했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네. 실제로 이게 국정원 지시로 이뤄진 거라면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또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2013년도에 이른바 이제 박 시장 제안 문건이라는 걸로 고소고발을 했었는데 당시에 검찰에서는 그 문건이 폰트가 좀 다르다. 아니, 원래 국정원이 사용하던 거랑 그 제보한 분이 밖에 나와서 출력을 하는 바람에 우리 그렇잖아요. 같은 프로그램을 터도 버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잖아요. 아니 그리고 그 폰트가 예.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버전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 컴퓨터 아니 그 버전이 똑같더라도 그 컴퓨터에 맞춘 그 폰트가 그렇죠. 없을 수도 있으면 대체 폰트를 쓰게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다른 문건이다. 확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이번에 원본을 다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박 시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고소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박원순 시장은 사실 정말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시민단체 할 때부터 사실은 당했었으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특히 이제 서울시장 출마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어버이연합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한 게 그 언저리거든요. 저는 정말 박 시장님 얘기를 하면 그 왜 병원에 기자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들어가서 엑스레이 사진 찍었는데 그것도 안 믿겠다고 자꾸 재검하자 그런 거 이런 것들은 정말 사람을 2번, 3번 죽이는 일이었잖아요. 국정원 원세훈 그 당시 원장이 사실은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부터 쭉 정무부시장이었던 거예요. 부시장이었고 행정부 장관 했었고. 그러니까 서울시장 다음은 대통령 이런 그렇죠. 인식이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던 걸로 보여지고요. 문건 자체가 여권 주요 인사 야권 당시 야권이 있으니까 잠재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압해야 한다는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게 제압이라는 단어도 사용이고 그러면서 제일 먼저 동원됐던 게 이제 어버이연합이거든요. 근데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이런 데들이 나오죠. 그때는 엄마부대는 본격적으로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버이연합의 활동 역사를 아주 자세히 알고 있는데 그때 어버이연합이 그 박원순 시장 출몰하는 지역이에요. 출몰하는 지역 나타나가지고 박 시장이 무슨 범죄자에 출몰을 하게? 그때 정말 웃겼던 건 이거 방송 용어가 아닌데 구호를 그대로 전달해야 사실은 당시 어버이연합이 동원된 게 확실하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저도 원순이 인연 나와 이거예요. 여성용으로 불렀었죠 당시에. 박원순 시장이 남자인지 몰랐어요. 몰랐죠. 모르는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물러가라고 하는 거예요. 박원순 시장이 남단지도 여단지도 모르는 어버이연합이었어요 그때. 사실 이제 그러니까 동원된 거죠. 엄마부대 얘기를 했던 건 왜 그랬냐면 요즘에 유명해지셨잖아요.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얼마 전에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본인은 떳떳하다. 왜냐하면 돈 떼먹은 적 없다. 돈 떼먹은 적은 없다. 돈을 받은 건 맞는데. 제안을 했고 내가 제안 받은 바에 따라 다 일을 했다라는 식의 그런 진술을 했었기 때문에 돈을 받고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당한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뭐 그런 진술을 했다고 지금 알려졌습니다. 어버이연합은 그때 활동 초창기였다니까요. 제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른 채 떼거리로 몰려온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나오라고 막. 하여튼 이제 오늘 주제는 그건 아니고 박원순 시장님은 남자분 맞습니다. 저도 몇 번 뵀는데 남자분이 확실하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결국에는 향하는 게 이명박
예, 대통령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박 시장이 보니까 어제 이제 이명박 대통령 예. 측근 쪽에서는 이게 이제 뭡니까 정치적 보복이다. 정치적 보복이고 국정원이 근거도 없이 기밀을 누설하고 있다라는 이거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내놓은 건 아니고요. 네, 뭐 측근으로 측근의 알려진 이름을 사람들이 불러서. 언론을 향해서 주장하고 있는 건데 그럼 측근이 혼자 알아서 했을까요? 알아서 했겠죠. 지금 지금 입장 발표를 안 하고 있잖아요. 아니 왜냐하면 원세훈 전 원장이 이미 지금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거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국정법 위반이니까 좀 떼낼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이번에 언론 탄압이라든가 연예인 문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명백하게 있잖아요. 공무원의 불법 변호사님? 행위에 대해서 예. 평상시처럼 한 20분 시간이 되신 줄 아나 본데 예. 빨리 앞으로 5분밖에 안 남았어요. 빨리빨리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말을 끊지 마세요 중간에. 그렇게 피해자들이 명백하게 있는데 예. 중간에 자기 직속 부하잖아요. 대통령 직속 기관이잖아요. 국정원은. 네. 그 국정원에 유일하게 보고할 대상이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국정원이 불법 행위를 해서 피해자가 나왔다라면 이거는 국가배상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일 수도 있어요. 관리자 책임을 물어서. 당연히 국가배상 책임을 이렇게 지금 소송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민사하고 형사하고 나눠서 그러면 이런 정도 상황이면 관여를 안 했더라도 설마 정말 아무 상관이 없어 원전 원장이 알아서 했더라도 부하 직원 잘못했다라는 얘기는 나와줘야 되는데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그렇죠. 뭐 이렇게 오히려 정치보복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기밀누설이라는 얘기는 근거가 전혀 없는 게 현재 그 국정원에서 2개 TF가 가동 중이에요. 네. 개혁위가 하나 있고 적폐청산 TF가 있는데 적폐청산 TF가 지금 실제 국정원 내부의 서버들을 보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사건도 박 전 대통령 사건이랑 많이 유사하다고 보는데 그때 당시 컴퓨터 사용했던 것들이 메인 서버에 그대로 저장돼 있다는 것을 아마 몰랐던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그래서 그 메인 서버에 있는 것들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거는 현재 국정원장이 내부 직원들하고 외부에서 파견 나온 검사를 동원을 해서 법적 근거가 있다는 말씀이죠. 덜어보는 거죠. 법적 근거가 당연히 있다는 너무 거죠.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법적 근거가 있다. 그리고 오케이. 정치 보복이냐? 정치 보복이다. 정치 예. 보복이라면 없는 걸 만들어내거나 그렇죠. 있지도 않은 사실을 조작해서 뒤집어 씌울 때 뒤집어 보복은- 씌우거나 아니면 정말 콩알 많은 걸 가지고 정말 매주를 쓸 때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있는 사실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것 뿐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다 그러니까 문서만 가지고 들이대고 있고 피해자들이 나와서 내가 이렇게 피해 당했다고 하는데 그 피해가 고스란히 문서에 써 있는 계획이야. 그렇죠. 계획이 실행된 결과로 그 피해자들이 나도 당했다고 나온 거거든요. 저도 이거 지금 들고 있는 게 그때 당시 KBS 추진방안 문건인데 말들이 정말 웃겨요. 음모 분쇄, 편파 방송 획책, 뭐 고강도 인적 쇄신. 그러니까 그야말로 도대체 이런 말들까지 써가면서 방송사의 연예인들에 대해서 탄압을 해야 그리고 될까 싶을 MBC 정도인데. 시사방송 없애라고 하는 거 없어질 때 우리가 저거 이제 시사방송 다 없앴다라고 결과를 가지고 말했는데 이게 틀림없이 이제 정권에 불편할 방송들을 없앤 거라고 했는데 그게 계획에 의해서 실행됐다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세부 추진 방안 중에 시사 프로, 시사 매거진 PD 수첩, 편파 방송 주도를 황골 탈퇴해야 된다. 손땡땡 반드시 교체. 이런 손석기 사장. 아니 손땡땡이라고 돼 있다니까 왜 그러세요? 그거는 예. 반드시 교체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언론에 배포할 때 그렇게 한 거고요. 반드시 교체 당했죠. 교체 당했잖아요. 현실로 나왔잖아요. 피해자세요 이분도. 손석기 사장님 고소고발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남은 건 연결고리를 찾는 건데 원전 원장의 어떤 자백을 받아내거나 아니면 원전 원장이 청와대를 통하는 동안에 청와대 보고가 들어간 건 확실하니까 그 문건을 잡은 청와대 그 보고실 참모들. 이제 대통령 아마도 독대했을 텐데 독대 시에 문서를 들고 가서 주고 받고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가능성이 있는 게요. 그거를 뭐 남기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른 사안입니다만 지금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게 보고했던 문건들 같은 내용들이 김관진 장관에게 남아있지는 않은데 누가 가서 내가 김관진 장관에게 보고했다라고 일시하고 문건 내용까지 적은 식으로 그러니까 기록이 나온 거예요. 김관진 국방장관이 대통령에 보고할 문서를 내가 들고 와서 김 장관에게 보고를 했다. 보고했고 그래서 그 문서를 들고 갔다. 뭐 이런 확인했다. 식의. 이런 식의 것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간접적으로. 그런 것들이 좀 쌓인다라고 한다면 늘 얘기하다시피 가리키는 정황 화살표가 너무 많고 뚜렷하다면 피할 수 없을 수도 있죠. 확인해야 되지만. 그러면 지금 양 변호사님의 추정으로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요 사건 관련해서 소환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다. 높아져 가고 있다. 국정원 나왔고 군이 나왔잖아요, 벌써. 일단 근데 이제 그 민사 형사를 이 피해자들이 다 걸었기 때문에
최소한 참고인 조사로라도 받아야 될 상황이 되어가곤 합니다. 그렇죠. 최소한. 예. 뭐 당사자니까 사실은 이제 고소의 당사자죠. 참고인을 불릴지 뭘로 불려올지 모르지 소환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명확한 건 좀 찾긴 해야 될 거예요. 그래 어쨌든 국정원 전직 대통령이고 추정이나 혹은 주장만으로는 소환되지 않을 것 같고요. 좀 구체적인 문서가 나와야 소환될 것 같은데 이제 가시죠. 갈게요. 지금까지 몸과 마음이 순수한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이것도 제가 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니 원래 국정원이 사용하던 거랑 이제 그 제보한 분이 밖에 나와서 출력을 하는 바람에 우리 그렇잖아요. 같은 프로그램을 터도 버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잖아요. 아니 그리고 그 폰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버전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 컴퓨터 아니 버전이 똑같더라도 그 컴퓨터에 맞춘 폰트가 그렇죠. 없을 수도 있으면 대체 폰트를 쓰게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다른 문건이다. 확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이번에 원본을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박 시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고소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박원순 시장은 사실 정말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시민단체 할 때부터 사실은 당했었으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특히 이제 서울 사실 본인에 이게 관한 이제 얘기가. 짐작만 하는 것과 추정, 짐작, 그리고 그렇게 생각만 하는 것과 문서가 튀어나오는 순간 느끼는 감정은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이제 그분들이 검찰에 들어가서 봤더니 자기네들을 어떻게 탄압을 해라라고 국정원만이 만들어낸 문건을 봤다는 거아니에요 눈으로. 자기가 그대로 당했고. 그렇죠. 겪은 일이 그러려니 했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게 국정원 지시로 이뤄진 거라면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또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2013년도에 이른바 이제 박 시장 제안 문건이라는 걸로 고소고발을 했었는데 당시에 검찰에서는 그 문건이 폰트가 좀 다르다. 자, 저희가 뭐랄까요. 양지열 변호사가 저 첫 방송 때부터 저하고 굉장히 많은 티키타카를 해서 제가 없을 때 방송도 진행하시잖아요. 예. 그렇게 가까워지면서 저희가 점점점 푸대접을 하고 홀대하면서 잠깐 나오는 건데 전화가 아니다. 직접 나와라. 막 5분이면 끝날 것을. 그런 거였어요? 네. 그걸 왜 불렀어요? 자, 어머님 시장 출마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어버이연합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한 게 그 언저리거든요. 저는 정말 박 시장님 얘기를 하면 그 왜 병원에 기자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들어가서 엑스레이 사진 찍었는데 그것도 안 믿겠다고 자꾸 재검하자 그런 거 이런 것들은 정말 사람을 2번, 3번 죽이는 일이었잖아요. 국정원 원세훈 그 당시 원장이 사실은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부터 쭉 정무부시장이었던 거예요. 부시장이었고 행정부 장관을 했었고. 그러니까 서울시장 다음은 대통령 이런 그렇죠. 인식이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왜냐하면 바로 이어서 저희가 이 사이버 사령부 중요한 분이 밖에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네,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 네. 국방위 간사분이 나오셨기 때문에 네. 변호사 따위는 자, 오늘 뭡니까? 알았어. 빨리 시간도 짧은데 빨리 제목도 읽을까요? 제가 질문도 제가 다 읽으세요. 뭡니까? 오늘 이제 오늘 무슨 이명박 정권을 향해서 이제 어제 박원순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방송인 김미아 씨 이런 분들의 고소가 잇따랐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가만히 있기 힘들죠 사실. 그렇죠.